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주인공 리본의 인사말은 원래 카오스였지만 저주를 받아 아기가 된 이후로부터 발음이 되지 않아서 로 변경되었다.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작가 아마노 아키라는 1998년 5살 무렵이라는 작품으로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되지만 이후 연재하게 된 작품들이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여 대부분 조기 완결로 끝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랬던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녀는 초심을 되찾기 위해 영매거진에서 소년점프로 거처를 옮겨 마피아를 주제로 한 블랙 코미디 만화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작품은 훗날 3천만 부 이상 판매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2004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은 본래 능력자 배틀물이 아닌 러브 코미디로 기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점프에서 연재되고 있던 개그 만화들의 수준이 전부 도핑 테스트가 필요한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노는 어쩔 수 없이 가이리의 장르를 능력자 배틀물로 변경하게 된다.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계 최강의 히트맨 리본은 누가 가정교사로 들어오면 가장 열이 받을까? 라는 작가의 고민 끝에 무려 40cm의 신장과 3.7kg의 체중을 지니고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리본의 이름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그가 사용하는 필살탄 또한 그의 이름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 본고래 패밀리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비밀 특수탄 필살탄은 맞는 즉시 죽음과 동시에 환생하여 자신이 죽기 전 후회했던 일에 죽을 각오로 달려들게 된다. 참고로 이 탄환은 맞는 부위에 따라서 그 명칭이나 효과가 달라지는데 탄알이 만약 허벅지에 맞으면 점프탄, 손에 맞았을 경우 주먹 대장탄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여담으로 리본은 본인의 직업이 살인 청부업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 총알을 맞고 치나가 죽는다고 해도 별 상관은 없다고 한다. 리본은 세계 제일의 히트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물체를 백발백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속사 타임은 자그마치 0.05초. 덧붙여 그는 독심술과 곤충의 언어 또한 능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곤충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 본고래 패밀리에서 폭풍의 수호자를 담당하고 있는 고쿠데라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태우는 흡연자라는 설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설정이 전부 삭제되어 방영되었고 이 때문에 담뱃불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던 다이너마이트 또한 기적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설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고쿠데라가 착용한 장신구는 자신의 누나인 비앙키의 포이즌 쿠킹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착용한 것이라고. 이탈리아 출신의 히트맨 비앙키는 자그마치 리본의 네 번째 애인이라고 하며 그녀가 리본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을 당시에는 너무나 기뻐서 밖에 나가 3명을 살해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홍콩 출신의 히트맨인 이피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르코발레노의 멤버인 퐁의 제자가 되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본적인 지르기와 발차기를 마스터하게 된다. 참고로 이피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이마로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를 본 비앙키는 이핀의 머리는 동그랗고 부드러워서 맛있을 것 같아 라며 호시탐탐 이핀을 노리고 있다. 당대 최고의 히트맨이었던 리본은 아르코발레노의 저주를 받아 아이의 모습이 되었고 이후 닥터 샤말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의 경력을 지운 뒤 현재의 리본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리본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류 의사 닥터 샤멀은 약 2062명의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국의 왕비에게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국제 지명 수배자가 되어 일본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덧붙여 그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약 666개의 불치병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재미있게도 이 불치병들은 333개씩 서로 반대되는 기질을 띠고 있어서 멀쩡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5살짜리 꼬마 히트맨 람보의 젖소무늬 옷은 언뜻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소매 부위가 다른 3종류의 옷을 번갈아 입는 것이라고 하며 일정 주기 때마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보비노 패밀리가 찾아와서 세탁되어 있는 헌옷을 새 옷으로 교체해주고 있다. 람보와 이핀의 캐릭터성인 만두고기 덮밥의 노래는 리본의 성우를 맡은 니코가 직접 작사 작곡을 맡았으며 람보의 야망이라는 노래는 람보의 성우 타케우치 준코의 애드리브로 인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태양의 수호자 류헤이는 박스병기 칸가류를 사용할 때마다 사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 칸가류는 암컷. 나미모리 중학교의 권력자인 히바리쿄에는 명문가의 자식으로서 유치원 때부터 완장질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쿠사카베가 히바리에게 싸움을 걸다 패배하여 그의 부하가 되었다고. 여담으로 히바리는 혼자서 벚꽃놀이를 갈 정도로 벚꽃을 좋아했지만 닥터 샤먼의 벚꽃 안기병과 무쿠로로 인해서 벚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었다. 항상 히바리의 곁을 지키고 있는 작은 새 히버드는 본래 삐약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으나 히바리와 함께한 이후부터 히바리의 히와 새를 뜻하는 버드를 합쳐 히버드가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히바리는 단 한 번도 히버드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으며 히버드의 종은 병아리가 아닌 카나리아. 작중 풍기위원회를 살펴보면 타 학생들의 교복과 다르게 가쿠란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풍기위원회가 전통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미모리 중학교가 처음 생겼을 당시 디자인된 가쿠란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풍기위원회는 히바리에게 여름용 가쿠란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풍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쿠사카베의 리젠트 머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차 줄어든다고 하는데, 재미있게도 그의 중학교 당시 리젠트의 길이는 자그마치 127cm였다고. 무크로는 곰돌이 티셔츠와 티셔츠 위에 넥타이를 매는 괴랄한 옷차림으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 시대를 초월한 패션 센스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의 파인애플 머리 또한 패션으로 늘 신경 쓰고 있는 헤어스타일이라고. 무크로로 인해서 새 삶을 살게 된 크롬 도쿠로의 이름은 로쿠도 무크로의 이름을 애너그램한 것이며, 그녀의 괴상한 머리 또한 무크로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한 것이다. 참고로 도쿠로는 파인애플 알레르기로 인해서 정작 진짜 파인애플은 입에 대지도 못한다고. 고쿠요의 멤버 MM의 이름은 나 좋아하는 마이킹 이라는 뜻으로 그녀는 무크로에게 후한 액수를 받아 고용되었지만 단지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참고로 MM을 제외한 고쿠요 멤버들의 한 달 용돈은 무려 500엔이라고 하며 목욕비는 별도. 봉골레 패밀리의 특수 암살 공작 부대 바리아의 멤버는 총 3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원 7개 국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담으로 벨페구르는 8살의 나이에 심심하다는 이유로 바리아에 입단하여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만 이후 마문이 입단하게 되면서 최연소 타이틀을 뺏기게 되었다. 바리아의 간부들이 착용하고 있는 바리아 링은 세상에 10개도 채 되지 않는 무지개의 파편을 가공한 것으로, 제작 당시 바리아의 주얼리 디자이너가 루스리아에게 100번의 퇴짜를 맞은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덧붙여 바리아 링을 버전업할 당시 사용된 금액은 섬을 몇 개씩이나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전부 마몬의 전 재산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그는 자신이 제작한 마몬 체인이 풀리면 아르코발레노 중 한 명인 바이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마몬 일대와 바이퍼 일대 얼굴에 있는 문신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바리아의 작전 대장인 스쿠알로는 언제나 한결같은 앞머리로 인해서 가발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사실 그의 앞머리는 전투를 벌이다 닳아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스쿠알로는 눈을 가리고 있는 벨페구르의 앞머리를 무진장 싫어하며, 벨페구르는 스쿠알로의 긴 머리를 굉장히 싫어한다. 바리아의 간부들은 베일에 쌓여진 벨페구르의 눈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눈을 본 루스리아의 말에 따르면 생각보다 시원시원하게 생겼다고. 오카마라는 설정을 지니고 있는 루스리아는 언니 같은 외모와는 다르게 최연소 보디빌딩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깊고 호수 같은 눈에 사람들이 빠져서 못 나올까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에로사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레비아타는 음침한 외모와는 다르게 초일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여 교수 자리까지 따낸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지만 잠을 잘 못 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맡에는 항상 116개의 자명종이 준비되어 있다. 덧붙여 그 또한 보통 사람처럼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만 전화를 걸 상대가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작중 등장하는 구대 보스의 수호자들은 서양 과자, 바리아는 7대 죄악, 이미치를 제외한 문의 고문은 허브, 주인공 친화를 포함한 사다가는 일본 도쿠가와가의 쇼군 이름으로 장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밀피오레 패밀리 리얼 6주화 멤버 중 폭풍을 담당하고 있는 자쿠로는 항상 사람을 열받게 하는 바보 멍청이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리본의 말에 따르면 그만큼 우리 쪽에 바보 멍청이가 많다는 소리라고. 아르코발레노 중 한 명인 스칼은 몽골인 뺨치는 5.0의 시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는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헬멧을 쓰고 다니게 되었다. 참고로 아르코발레노들의 애완동물들은 네온, 팔콘, 판타즈마 등의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스칼의 파트너 이름은 그냥 거대 문어. 야쿠란의 부하로 등장하는 환기사의 눈썹은 나미모리 중학교에서 교칙 위반에 해당하며, 야쿠란의 말에 따르면 환기사는 일본의 저주 인형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10년 후에 본고래 아지트는 10대 보스의 선한 사상이 진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실이 많고 사람을 가두거나 고문하는 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애니메이션은 저연령층도 볼 수 있도록 코믹스에 등장하는 잔인하고 극단적인 표현들을 대부분 삭제시키거나 순화시켜 방영하였다. 피가 낭자하는 전투 장면에서는 피가 전부 삭제되었고, 암살자 및 살인 청부업자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전부 히트맨으로 교체되어 더빙되었는데,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판은 미래 결전편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미래 결전편 이후 그려진 무지개의 저주편에서 아르코발레노의 비밀이 공개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선사하였는데, 이 무지개의 저주편에 따르면 인간과 다른 소수의 종족들이 7개의 트리니세테를 활성화시켜 지구를 수호하고 있었지만, 트리니세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전부 빼앗겨버리는 바람에 단 2명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더 이상 자신들의 힘만으로 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트리니세테를 봉구레링과 마레링 그리고 쪽쪽이로 나누어 인간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반지의 경우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용자에 대한 부담이 덜했지만, 쪽쪽이의 경우 반주아들에게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쪽쪽이를 부여받은 아르코발레노는 아이가 되는 저주와 동시에 트리니세테의 제물이 되어서 몸이 망가지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참고로 최종화에서는 소수의 종족 중 한 명인 체커페이스가 등장하여 대리 전쟁을 통해서 다음 제물들을 물색하는 스토리가 전개되지만, 주인공 친아의 활약과 아르코
나르코 발레노를 대신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인해서 리본과 그의 동료들은 저주에서 해방되어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